양서류가 굉장히 의미 있게 기후변화하고 관련 있게 아주 급격하게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대로 계속 수가 줄어든다면 앞으로 10년, 20년 되면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양서류가 멸종위기에 처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 장소를 벗어나서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됩니다. 제3의 그 역습이 그런 식으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2021년) 한반도 평균 기온이 2도나 상승했다. 지구온난화로 모든 게 변했다. 내 이름은 RD. 나는 이 세상 마지막 개구리다. 이렇게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가? 우리는 지구상에 인간이 등장하기 훨씬 전 육지에 발을 디딘 최초의 네발 동물이다. 그런 우리가 3억 5천만 년을 살아온 이 땅에서 이제 떠나야만 한다. 공룡의 멸종을 지켜봤던 그때처럼 지금 내 가족들의 죽음을 바라봐야 한다. 이 이야기는 내 아버지의 아버지가 살아왔던, 그리고 내가 살아갈 이야기다. 인간은 모르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다. 개구리 한 마리가 또 죽었습니다. 이유조차 알 수 없습니다. 살 곳을 찾아 떠나버린 개구리들. 이제 세상 어디에서도 개구리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침묵의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떠나기 전 참개구리들이 살던 곳. 부족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녀석이 오늘도 먹이 사냥에 푹 빠졌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화로운 우리들만의 세상.
침입자다. 우리에겐 낯선 침입자의 공격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침입자가 훑고 지나간 후 우린 이유조차 알 수 없는 죽음을 수도 없이 마주했다. 떠나야만 했다. 침묵의 여름은 그렇게 시작됐다. 죽음의 그림자를 피해 달아난 지 얼마나 지났을까? 물을 떠나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내긴 처음이다. 피부가 말라간다. 숨통이 조여드는 것만 같다. 우리에게 피부는 생명이다. 호흡에 필요한 대부분의 산소를 피부로 들이마신다. 몸 전체에 퍼져 있는 모세혈관이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흡수해 온몸으로 실어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피부는 항상 물에 젖어 있어야 한다. 살기 위해선 젖은 흙이나 나뭇잎에서 조금의 수분이라도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죽음을 마주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땐 이런 날이 오리라곤 상상조차 못했다. 그 옛날 여름은 우리들 차지였다. 침묵을 불러온 건 인간들이었다. 인간 한 사람이 살기 위해 수많은 우리가 죽어야 했으니까. 끝도 없는 죽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인간들도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게 된 걸까? 한반도 전역에 550개 양서류 보호구역이 만들어졌다. 너무 늦지 않았길 바랄 뿐이다.
살 곳을 찾아 헤맨 지 또 한참이 지났다. 물이다. 이제 오랜 방황은 끝이라고 생각했다. (2019년 11월 8일) 70번째 산개구리를 마지막으로 일을 마무리했다. 총 470개의 생체 추적 장치를 이식. 참개구리 150마리, 황소개구리 150마리, 그리고 산개구리 70마리. 산개구리 70마리. RDL 샘플이 고작 70마리라. 개체수가 너무 부족하다. 겨울이 오려나 보다. 겨울잠 잘 곳을 찾느라 다들 분주하다. 통 안 보이더니 짝을 데리고 나타난 녀석. 물두꺼비 수컷은 욕심이 많다. 이대로 겨우내 암컷을 놓아주지 않을 작정이다. 내년 봄 짝 찾는 수고도 덜고 힘들여 겨울잠 잘 곳 찾지 않아도 되니 업혀가는 인생이야 더 바랄 것 없지만은 수컷의 무게까지 떠안게 된 암컷에겐 쉽지 않은 겨울이다. 우리도 이제 맥조차 뛰지 않는 딱딱한 돌덩어리가 돼야 한다. 죽어야만 살 수 있는 시간. 우리의 겨울은 그렇게 시작된다. 날씨의 변덕은 더 잔인해졌다. 황소개구리들 누군가의 세계를 침범하고 싶었겠는가? 그들에게도 찬란했던 여름이 있었다. 황소개구리는 올챙이 때부터 대단한 먹성을 자랑한다.
아주 가끔씩 숨을 쉬기 위해 물 밖으로 나오는 걸 빼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먹는 데 집중한다. 풍요로운 여름. 굳이 이곳을 떠나야 할 이유가 없었다. 황소개구리에게도 침묵의 여름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황소개구리에겐 참개구리 서식지가 유일한 선택이었다. 문제는 황소개구리가 오면서 우리 피부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다. 죽음의 그림자. 그것은 바로 개구리 에이즈라 불리는 항아리 곰팡이다. 항아리 곰팡이는 우리들 피부에 달라붙어 케라틴이라는 단백질 성분을 먹으며 증식한다. 항아리 곰팡이가 온몸을 뒤덮으면 우린 피부로 숨을 쉴 수 없고 예외 없이 죽음에 이른다. 무시무시한 침입자가 가져온 낯선 질병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서식지를 모두 점령했다. 인간은 모르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다. (2010년) 항아리 곰팡이는 전 세계 개구리들에게 가장 큰 재앙이었습니다. 에콰도르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이 개구리는 차디찬 알코올 병 안에서 긴 잠이 들었습니다. 항아리 곰팡이의 희생양이 된 거죠. 왜 자꾸 퍼지는지, 막을 방법은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유럽과 북미, 남미, 동남아시아 등 개구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In some cases, it appears that these are new diseases that are transported somehow to regions in the world where the disease was not previously there, and because of that, they are able to spread very quickly in the population and kill many frogs. 2004년 항아리 곰팡이가 발견된 파나마에서는 불과 6년 만에 토종개구리 90%가 사라졌습니다. That there is a link between the disease appearance and also climate change, especially when there is increased temperature and also dry conditions. It appears that these fungi can more easily attack frogs and kill frogs. 지구온난화로 중남미 산간 지역에 구름이 많아지면서 밤에는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낮은 서늘한 기후가 이어졌습니다. 항아리 곰팡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중남미 지역에는 전 세계 개구리의 절반가량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 곰팡이가 등장하면서 그중 3분의 1 이상이 멸종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대로 지구온난화가 계속된다면 이 개구리 울음소리를 마지막으로 이곳의 여름도 침묵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균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진 걸까요? 개구리가 돈벌이 수단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무분별한 이동이 시작됐고 생태계가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물곰팡이의 일종인 항아리 곰팡이는 숙주가 없어도 흙이나 물이 있으면 3주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항아리 곰팡이는 아무도 모르게 개구리 서식지까지 닿게 됩니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일 때 가장 순리적으로 순환하며 진화해 갑니다. 여기에 인간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개구리들을 보호하고 개체수를 늘린다는 곳입니다. 에콰도르에서만 163종의 양서류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개구리들에게 앞으로 또 어떤 위협들이 닥쳐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항아리 곰팡이는 시작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As I told you before, there are many emerging diseases for animals. There is many possibilities that in the future diseases are going to be appear and can affect more seriously to amphibians than now. (2021년) 새로운 질병이 시작됐습니다. 한반도 내 550개의 양서류 보호구역까지 휩쓸고 지나가는 사형선고. 사는 건 이제 하루하루가 고비다. 굶주림과의 사투. 긴 겨울잠과 짝짓기로 바닥난 체력을 보충하려면 눈에 띈 먹이는 절대 놓쳐선 안 된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낯선 만남. 그 언젠가였다면 공존을 꿈꿔봐도 좋았을 참개구리가 지금 나에겐 얼마 없는 먹이를 두고 다퉈야 할 경쟁자일 뿐이다.
빼앗으려는 자와 뺏기지 않으려는 자. 죽느냐 사느냐는 얼마나 빨리 먹이를 발견하느냐에 달렸다. 이제 이것은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 쫓기고 쫓긴 끝에 우린 운 좋게도 양서류 보호구역까지 왔다. 여기에서라면 오래전 여름처럼 여유로운 한때를 꿈꿔봐도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정말 하룻밤 꿈이었을까? 이미 죽음의 웅덩이에서 감염된 우리들에게 미래는 없었다. 그리고 이곳 역시 참개구리들이 옮겨온 항아리 곰팡이에 점령당했다. 살기 위해선 버리고 떠나야 한다. 하지만 물두꺼비 한 쌍은 죽음마저 함께했다. 서치 붙여봐. 일부는 산으로, 또 일부는 철조망을 넘어 산 아래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였지만 기다리고 있는 건 잔인한 죽음. 인간들도 피해갈 수 없었다. 우리가 사라지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열대성 질병들이 인간들을 공격했다. 무너진 생태계, 천적이 사라지고 들끓게 된 해충들이 질병을 가져온 것이다. 예상조차 할 수 없던 낯선 위협들에 인간들이 울부짖을 때 우리는 소리 없이 죽어가야 했다. 물이 없다. 지독한 가뭄으로 바싹 마른 웅덩이는 이번엔 황소개구리의 무덤이 됐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한 마리 황소개구리의 마지막 피난길. 그리고 어느 곳에선 살 곳을 잃은 인간들이 언제 끝날지 모를 첫 번째 피난을 시작했다. 언젠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때의 우리와 묘하게 닮은 모습을 하고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걸 알면서 바동되는 우리. 이제는 갈 곳이 없다. 아직도인가요? 네, 아직 신호가 없습니다. 그쪽은요? 여기도 아직. 기적을 바라는 일인가? 누구의 책임인가? 이제 희망은 없는가?
나는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고 있는 이 세상 마지막 산개구리다. 나를 찾아 우리의 멸종을 되돌리는 일이 인간들의 미래를 바로잡는 길임을 이제 알게 된 걸까? 나는 이 세상 마지막 개구리. 인간들은 나의 DNA로 개구리를 부활시키려 한다. 이로써 생존을 위한 고리가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 또 하나의 내가 먼 훗날 황홀한 봄맞이를 기대하며 긴 겨울잠에 든다. 이제 내가 갈 곳은 없다. 다만 언젠가 침묵의 여름이 지나고 다시 우리들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희망 하나 품었을 뿐. 인간들이여 부디 잊지 마시길. 나의 이야기는 당신의 미래라는 것을. 개구리가 멸종된다는 거를 개구리가 알까요? 전 모를 것 같아요. 부모, 형제,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없어지는 거죠. 네? 개구리도. 결국은 이 문제는 개구리 어떤 합리의 그룹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네? 개구리 포함한 어떤 생물종, 인간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인간의 향후의 모습을 개구리에 빗대어 놓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무섭죠.